11반 안녕. 자, 원래 오늘 줌 수업 예정이었는데 이제 수능 고사장 그것 때문에 좀 여의치 않아서 상황이, 그래서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하게 됐어.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고, 교과서는 248쪽, 교과서 248쪽 피고 학습지는 134쪽, 134쪽 피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어떻게 정변을 일으켰는지,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는지 보도록 하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장면 내각 때였지. 장면 내각 때 그 전에 이승만 정권 하에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잖아. 이게 뿜어져 나오게 되면서 민주화 요구라던가 통일 요구, 각계각층에서 많은 요구들,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 보고 군인들은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혼란으로 규정을 한 거야. 지금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 여기서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 수용해주면은 북한이 침략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통일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시민들이 많은 통일에 대해서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은 군인들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또 하나, 장면 정부에서 군비 축소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키는 게 5.16 군사정변. 그래서 일단은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었어. 바로 다음에 이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꾸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국가를 재건하겠다, 다시 세울 건데 그것을 위한 최고회의기구로서 이거를 쓰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서 이게 최고 통치기구였어.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거 다 장악했고,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되게 좀 많이 불안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고 또 폭력배를 처벌했어. 그러니까 부당하게, 부정하게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한편, 당시 농촌에 빚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이런 농가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 또 한편으로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인의 활동 금지,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판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켰고, 또 5차 개헌이라고 해서 헌법을 또 고쳤는데 이때는 대통령제랑 단원제로 고쳤어. 이전에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에다가 양원제였잖아. 이렇게 해보니까 사회가 혼란해졌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제랑 단원제로 또 바꿨어. 근데 이 박정희가 처음에 이런 정변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사회가 혼란하니까 우리가 들고 일어난 거다. 사회가 다시 안정이 되면은 군인들은 군인의 본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을 하나 만들었어. 민주공화당을 하나 만들어서 박정희는 전역을 했지. 그리고 민주공화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돼. 그리고 63년이 되면은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원래 이제 정상적인 거면은 지금 60년에 대선이 있었지. 그래서 64년에 대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뜻밖의 상황으로 63년에 대선이 치러지게 돼. 이때는 박정희랑 윤보선이 맞붙었는데 여기서는 박정희가 당선이 되지. 그리고 이때 제3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공화국이라는 거는 정치체제가 크게 바뀌었을 때 그렇게 쓰는 개념이거든. 제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때, 그리고 제2공화국은 언제일까? 정치체제가 크게 바뀌었던 장면 내각 때지. 이승만 정부 때는 대통령제였잖아. 그리고 장면 때는 의원 내각제. 그래서 이 공화국이 됐고, 박정희 때 지금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됐지. 그래서 제3공화국. 그래서 이때를 제3공화국이라고 하고, 또 박정희를 지금 지지해주는 그런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공이고 하나는 경제야. 그래서 이 두 기둥이 박정희를 지지해주고 있는데,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박정희는 흔들리게 돼 있어. 박정희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이 반공과 경제거든. 그래서 이 반공과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박정희는 계속 그런 정치를 하게 되는 거지. 그 첫 번째가 바로 한일협정이야. 65년에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 45년에 독립했지. 그때부터 우리는 일본이랑 교류가 없었어. 근데 당연하겠지. 우리는 완전 일본 적대시하고 지금도 이제 일본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제 별로 그런 교육이 없었는데 지금 경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 박정희 입장에서는 경제 개발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일본이랑 수교를 해야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는데, 자, 당시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친해. 한국이랑 일본이랑 친해. 근데 한국이랑 일본은 친하지 않지. 오히려 사이가 매우 안 좋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일단 아시아에 있어서 자본주의 진영을 지켜줘야 되잖아. 반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남한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 남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 군사비라던가 그런 원조 물자들. 근데 이제는 그런 지출을 조금 줄이고 싶다. 대신에 지금까지 미국이 부담하던 그 지출 일본 너네가 대신에 부담해라 라고 하는 거지. 일본이 6.25 전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전쟁 특수라고 해서 이제 무기 같은 거 많이 팔았거든. 그래서 일본이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일본 너네가 이 돈을 대신 좀 부담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미국이 한국이랑 일본 너네들 좀 친해져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에서 한일 협정을 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박정희를 지지해 주겠지. 그래서 박정희는 지금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본과 수교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한일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이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가 새로 생겨. 이 중앙정보부가 나중에 안기부가 되고 국정원이 되는데, 이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랑 일본의 외무상 오히라가 비밀리에 만나서 회담을 해. 여기서 어떤 게 결정되냐면은 일단 무상 3억 불에 유상 2억 불을 한국에 주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주는 돈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전 국민한테 들키게 되는데, 전 국민들은 이게 분노를 하게 되지. 일단은 우리가 식민 지배를 30년 넘게 받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돈과 물자를 수탈당했지. 이거는 어떻게든 피해를 보상을 할 수 없겠지. 그러나 이제 돈으로 보상해야 된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돈이 될 텐데, 고작 무상 3억 불에 유상 2억 불?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했지. 진정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주는 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주는 거야.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너네 독립했어? 몰랐네. 너네 독립했구나. 정말 축하해. 라고 하면서 주는 거야. 누가 식민 지배했는데? 일본이 식민 지배했지? 약간 사람 비꼬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치? 그래서 전 국민이 분노를 함으로써 이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지만,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든 수교를 했어야 됐길래 계엄령을 선포했고 강압적으로 이걸 진압을 하면서 결국엔 한일 협정을 맺게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할머니 문제 많지. 위안부 할머니가 제대로 사과하라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위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군함도, 그런 영화 봤지. 군함도에서 강제징용 당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어. 그러나 지금 일본한테 계속 배상해라, 뭐 사과해라 라고 하지만 일본 입장은 뭐냐면은 65년도에 한일 협정했잖아. 그때 돈 다 줬잖아. 그럼 이제 정부, 한국 정부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구질구질하게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러냐. 너네들 정말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의 입장인 거야. 그래서 한일 협정의 문제가 이런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거.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는 뭘 했냐면은 베트남 파병을 해. 우리 한국 현대사 첫 시간에 세계사 흐름 잠깐 봤지. 그때 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벌인다 그랬어.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었고, 또 하나는 베트남 파병이었지. 베트남 전쟁이었지. 그리고 이때 미국이 파병을 요청을 하기도 했고, 또 박정희는 경제 개발해야 되잖아. 기술이랑 차관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위해서 파병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분명히 됐지. 경제 성장했어. 파병된 군인이 돈을 보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외화 벌이를 했고, 또 군수 물자, 뭐 무기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물자 수출했고, 또 건설 사업 하는데 이제 한국을 참여시켜줬거든. 그래서 이제 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됐지.
그러나 일단 한국 군인 정말 많이 죽었고 베트남 민간인 정말 많이 죽었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엽제 피해라는 게 있는데, 고엽제라는 건 이제 나무를 말려서 죽이는 그런 살초제, 뭐 제초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베트남이 나무가 정말 많았거든. 밀림으로 거의 이제 나라의 절반이 밀림이었는데, 요 밀림 속에 적군이 숨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 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고엽제를 살포를 한 거지. 헬기를 타고 이제 막 뿌렸는데 적군이든 아군이든 이런 구별 않고 그냥 다 뿌린 거야. 그래서 한국 군인이 이 고엽제를 맞고 많은 피해를 계속 이제 입으면서 살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걸 맞으면 굉장히 피부가 간지럽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이제 간지럽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한편으로는 이제 베트남 파병을 함으로써 미국이랑 브라운 각서를 하게 돼. 이 브라운 각서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국의 군대를 현대화 시켜주겠다, 근대화 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건데, 조금 군인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은 이제 사료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래서 67년이 됐어. 67년에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또 대선이 이루어져야겠지. 이때 박정희랑 윤보선이랑 또 맞붙었는데, 이때 박정희가 또 이기게 되지. 박정희가 좀 가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눈에 보이게 보여줬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믿고 뽑아준 것 같아. 그래서 박정희가 뽑혔는데 68년이 되면은 북한의 도발이 완전 절정에 달해. 북한이 엄청나게 지금 도발을 하고, 그래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일단은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그래서 121 사태라고 하는데,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남한에 내려온 거야. 남한에 내려와서 뭘 하려고 했냐면은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했어.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서울까지 내려오게 된단 말이야. 서울까지 내려와서 지금 버스에 수류탄을 던져서 민간인들이 죽기도 하고, 이제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걸려가지고 김신조라는 사람 30명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김신조라는 사람 빼고 이제 전원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돼. 그래서 이 김신조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추후에 했거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남한에 왜 왔냐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라고 했어. 그래서 완전 경악을 했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안보적으로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첩보함,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배였어. 근데 이거를 북한이 납치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울진과 삼척 쪽에 정말 많은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 120명 조금 넘게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새벽에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간 거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꼬마야, 너는 공산당이 좋으냐 싫으냐 라고 물으니까, 이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반공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배웠거든. 그래서 배운 대로 이 어린이가 얘기를 한 거지. 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쳤어. 그래서 이 어린이와 어린이의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이승복 어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니까 박정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그래서 반공을 굉장히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게 돼. 향토예비군, 지방에 향토예비군을 창설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김신도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잖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전 국민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주민등록제도가 이제 생기게 돼. 이걸 계기로 해서 주민등록제도가 생기고 강화가 됐고, 또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해서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정책을 어떻게 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념을 발표하게 되지. 그래서 그 방향은 반공과 안보였겠지.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지금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까지 중임 제한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승만처럼 또 한 번 하고 싶은 거야.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3선 개헌을 하게 되는 거지. 이때가 6번째 개헌인데 3선 개헌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해서 저를 믿고 이제 개헌을 통과시켜 주세요 해서 결국에는 통과가 돼. 그리고 71년도에 세 번째 대선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박정희랑 김대중이 맞붙게 되는 거지. 김대중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김대중.
그래서 각각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은 박정희는 경제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공하면은 박정희 접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했고, 김대중은 국민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선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정치인들은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어. 어떻게 다 흘러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고, 김대중은 알고 있었던 거지. 지금 박정희가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면은 독재 정치, 영구 집권이 이어질 거다. 다시는 국민들이 투표를 못하고 자체적으로 투표해서 박정희는 계속 독재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국민들한테 힌트를 준 거야. 근데 힌트를 알아차리지 못했지. 그래서 이때 박정희가 또 대통령이 돼.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유신체제가 되는 거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5.16 군사정변부터 이제 대선, 71년 대선까지 봤는데, 교과서 사료를 보자. 자, 혁명 공약이라고 해서 61년 5월 16일에 정변을 일으켰지. 그때 박정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을 것. 그러니까 반공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일 것. 지금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과업이 성취되면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사회가 다시 안정이 된다면은 군인들은 정권을 민간에 다시 넘기고 우리는 군대로 복귀할 거다. 군인으로서의 임무에 다시 충실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지. 그래서 박정희를 지지하던 거는 반공과 경제였고, 그 다음에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을 조건으로 해서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하며 파병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한국군의 현대화를 약속을 했고, 또 베트남 전쟁 보급 물자와 용역 장비를 대한민국에서 구매하여 각종 사업에 한국을 참여시킨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차관을 제공한다.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한국을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살펴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브라운 각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린 베트남 파병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삼선 개헌, 박정희가 지금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헌법을 뜯어 고쳤다고 했지. 근데 이게 지금 주전자 뚜껑으로 이루어졌대. 좀 얼렁뚱땅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박정희 정부는 67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권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총 175석 중 130석을 얻어 개헌에 필요한 국회 의석수를 넘겼다. 69년 9월 14일 새벽 3시 공화당과 친여 무소속 의원 122명은 삼선 개헌안 저지를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농성 중인 야당 의원들 몰래 국회의사당 별관 3층에 모였다. 국회의장은 서둘러서 개회 선언을 한 후 개정 헌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개헌안을 상정하였다. 개헌안은 토론 없이 찬반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상정한 지 2분 만에 찬성 122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다. 미처 의사봉을 준비하지 못했던 국회의장은 단상 옆에 있던 주전자 뚜껑으로 탁자를 3번 두들겨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원래 개헌을 하려면, 헌법을 고치려면은 여당, 야당, 무소속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지. 바깥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이때 여당 의원들이 몰래 모여서 자기들끼리 토론도 안 하고 찬반 투표로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찬성이 122표가 나와서 헌법이 통과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얼렁뚱땅 개헌이 됐고, 일단 학습지를 펴보면은 134쪽에 5.16 군사정변, 자 방가로 1번에 5.16 군사정변 형광펜 치고, 방가로 2번에 지금 군사정변 일으키고 나서 최고 행정기구로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만들어졌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거 형광펜 치고, 밑에 혁명 공약이라던가 브라운 각서 이런 거 다 형광펜 치고, 이걸 보면은 이거 5.16 군사정변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일협정, 이번에 한일협정 형광펜 치고, 배경으로는 미국의 지지와 경제개발 자금 마련, 이거 각각 줄치고, 그리고 6.3 시위, 64년도에 6.3 시위가 있었어. 이거 형광펜 치고, 그러나 이제 계엄을 선포해서 강압적으로 협정을 65년도에 체결을 하게 되지. 그리고 베트남 파병 형광펜 치고,
배경으로는 미국의 요청, 경제개발 위한 기술과 차관 줄치고, 그리고 삼선 개헌 형광펜 치고 배경으로는 북한의 도발. 그래서 북한의 도발 줄치고 향토 예비군 창설 및 반공 강화, 주민등록제도 강화, 국민교육 헌장 발표, 경제성장 명분 다 줄치고. 그래서 삼선 개헌하게 되었다라는 거.